지금부터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의혹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국토부 공무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인물인데 녹취엔 I씨가 아니라 J씨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연결되는 I씨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씨로 계획을 짜자 김 씨가 문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가 경찰로 이첩된다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선산과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조 7천억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 대신 이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빵 가야 됩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부는 변경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핵심 관계자인 김모 과장의 녹취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다른 공무원과 통화해서 김건희 씨를 언급합니다.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고 논란이 거세진 2023년 7월 무렵 김 과장이 국토부 이모 서기관과 통화해서 여사가 I씨가 아니라 J씨를 내니까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당시 발표된 국토부 변경안은 종점에 땅과 바로 연결된 I씨가 아닌 또 다른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J씨가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통상 J씨보다는 I씨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검은 녹음 파일을 김건희 씨 개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보고 김 과장을 소환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특검 수사 종료로 녹취는 경찰 국수본에 이첩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국토부 실무자들은 사태 수습을 논의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도 JTBC가 확인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엔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 사안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한 2023년 국토부 실무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라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라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I씨가 아니라 J씨로 해 여사가 화났다고 말한 인수위 파견 김모 과장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종점 변경의 맥락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변경 발표 2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종점 변경에 민원이 있어 변경했다는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사업을 이게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특검은 당시 종점 변경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느닷없이 종점을 변경한 것도 2달 만에 갑자기 백지화한 것도 논리적 근거가 없었단 겁니다. 특검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 뒤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김건희 씨 일가의 땅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을 풀 수도 있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녹음 파일을 취재한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의혹인데 당시 원희룡 장관이 야당인 민주당 탓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 문제 없는데 정치 쟁점화 한다면서요.
당신들이 해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뒤 2023년 5월 김건희 씨 일가 토지가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뀝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2달 만에 바로 백지화시킵니다. 1조 7천억 원짜리 블랙홈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자 원희룡 당시 장관이 그럼 민주당이 해보라는 식으로 전면 백지화를 한 겁니다. 예. 날파리 선동이라는 표현도 아까 썼던데 특검은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윗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당시 정부 여당에서는 종점부가 IC 즉 차량이 들어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나들목이 아닌 JC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이 갈림길이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선 윤정주 기자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은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김모 과장이 여사가 IC가 아니라 JC로 하니 화가 났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녹취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정작 김건희 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땅과 직접 연결되는 IC가 아니라 화를 냈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실무자끼리 또 대통령의 지시, 특검 가면 다 감옥 간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 여사라는 언급은 실무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이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예. IC는 진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IC가 만들어진다면 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JC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취재한 녹취가 결국 윗선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걸로 보이는데 윗선 규명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검도 윗선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국토부 서기관은 특검 조사에서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인수위 관계자가 오늘 보도해드린 이 녹취록의 주인공 국토부 과장입니다. 그렇군요.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었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지워진 상태였다 이렇게 특검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엔 김 과장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장면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이 제한된 시간으로 윗선까지 특검의 수사가 다다르진 못했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더 밝혀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당시 벌어졌던 일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검이 밝힌 가장 윗단은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의 공무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전직 차관도 인수위에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예. 이들이 누구의 지시로 또 국토부를 상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 면밀히 국수본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반론과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데 녹취의 당사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농담식으로 말한 것이라며 농담식이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도 더 이상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노선 선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진위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 김 과장은 김건희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특검이 확보한 녹취에는 이건 더러운 사업 하지 말았어야 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민원이 많아서 푸념식으로 한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요약하면 농담식이었고 푸념식이었다라는 주장이네요. 자, 어제 JTBC 기사가 나왔거든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게 왜 이제 특검 다 끝났는데 이게 왜 이제서 뭐 그 통화 녹음이 이제서 확보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뒤늦긴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 양평 고속도로 추진 당시에 국토부 공무원들 통화 녹음이 확보가 됐는데 김건희 일가 땅 있는 고속도로로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거기 이제 진출입로가 있는 IC가 아닌 JC 분기점으로 하니까 여사가 화났다. 이 통화를 둘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C와 JC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IC라는 건 진출입로, 나들목 있는 거. 네. JC는 그냥 이렇게 돌아서만 나가는 거.
그 근처에 땅이 있으면은 IC가 나야지만이 땅값이 사실 확 올라가긴 하죠. 네. JC가 들어서면 오히려 시끄럽고 의미가 없죠. 사실. 오히려 소음만 땅값이 떨어져. 발생하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래서 화났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사가 좀 화를 냈더라. 이거는 빼박인데 이게 그 당시 저렇게 통화를 한 게 김모 과장이 당시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 나갔던 국토부 공무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그 지도에서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안이 원래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기존안이 이쪽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건데 김건희 일가 땅이 여기에 바글바글 하니까 여기로다가 옮겨버린 거잖아요. 변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끝에 이 종점 부분이 여기를 IC로 김건희 만들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네 땅이 그게 의미가 올라가니까. 있죠. 근데 JC로 만들었다 네.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 근데 저 부분이 사실 김건희는 JC로 아니고 IC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IC로 만들 수가 없어. 저희가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거 아세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거기 가보면 그 바로 옆쪽 확도를 해보면은 저 양평 JCO 끝나는 부분 여기 바로 아래 한 1km 아래 1.1km 아래 IC가 있더라. 남양평 IC가 있어. 이미 있구나. 그러니까 차로다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리고 저 위쪽에는 양평 IC가 있고 여기 다시 IC를 만들 수는 없지. 그렇지 양심이 아시잖아요. 양심상.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그런데 김건희는 저희 남양평 IC를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없애버리고 양평 IC에다가 새로 하나 IC 만들자 이렇게. 물만 먹고 계시지 말고. 목이 막혀서 근데 최종안이 그러면 IC로 됐습니까? JC로 됐죠. 그쪽은 IC를 못 저기를 된다 안 IC로 또 된다니까. 어떻게 만들고 아무리 아무리 IC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김건희라도 아무리 양심에 털이 났어도 저게 어떻게 또 IC를 또 그거는 만들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JC로 만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땅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저기서 저 지도에서 보면은 요 양평 IC 요쪽에 있고 요쪽에 하나 있고 요 양평하고 남양평 IC 요 사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진짜 노른자 땅이에요. 여기 한번 제가 가봤는데 아마 김건희 일가에서는 여기를 갖다 이 앞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이게 잠실까지 20분에 뚫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파트 개발하면 될 거다. 물론 여기 북한강 양수리 이게 있지만 또 강이 있지만은 강이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 권력으로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지난번처럼 공흥지구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 남양평 IC가 있으니까 양평에 JC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잠실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만 하나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럼 바로 잠실까지 직진할 수 그렇죠. 있는, 직행할 수 있는. 남양평 IC가 있으니까 저기 땅값은 그럼 폭발하는 거지 그냥. 불튀기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 동안에는 이제 저렇게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자기네끼리가 원래 뭐 이제 우리가 저기가 더 좋아서 저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했다 뭐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설계 용역하고 이제 이랬던 회사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아니었다 위에서 바꾸라 그래서 갑자기 우리도 바꾸게 됐다 이제 이런 그때 증언인가 진술인가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원희룡이라든가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아니라는 듯이 말을 했으나 결국 이 녹취 때문에 이제 빼박이 돼버린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다 자기네끼리 해먹었었다. 특히 김건희 모친과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땅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돌았던 얘기가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주변에다가 사야 된다. 그게 투자 노하우다. 네, 그렇지.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보통 열람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최은순이라든가 뭐 김진우라든가 뭐 ESIND라든가 그런 것만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 주변에만 사놓으면 어쨌든 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투자 노하우가 그런 게 있었어요. 등기를 다 띄워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다 띄워볼 필요도 없어요. 저 동네 사람들, 소문에서? 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땅들이 다 있어서. 또 부동산 취재한 기자들 보면 다 거기서 알아요. 여기가 그 일가 땅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뭐 그렇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저게 지금 그 통화 녹음이 뒤늦게긴 하지만 지금 이제 공개가 확보가 된 거잖아요 특검에서. 근데 저걸 그래서 어제 JTBC에서는 통화 녹음을 정확하게 풀 워딩을 다 확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각. 그런데 그 통화한 두 사람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그 농담이었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니요, 그 당시에 진짜 그 위세라는 게 기세 예. 등등하고 자기 땅이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시점이에요. 예. 이 대화를 오갔다는 걸로 추정되는 이 시기는. 그런데 김건희를 들먹이면서 야, 김건희가 화가 났다더라. 이걸 농담으로 한다. 실제로 거기에 부합하게 됐는데. 이 그 노선이 시기가 그러니까 그 논란이었던 저게 그러니까 우리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 전화를 했던 시기는 2023년 7월이라고 했거든요. 2023년 7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논란이 한참 막 5월 8일부터 불붙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7월 6일 날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했으니까 아마 그 즈음일 것 같은데 그때 농담을 이런 농담을 이런 농담을 그것도 주무부처에서 거기 네. 인수위 나와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걸 자기 업으로 하는 사람이 예. 이걸 직무로 처리했던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왜냐하면 그 본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김건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본인이 인지 속에 있는데 김건희를 그냥 농담조로 거명한 거에 불과하다? 아니요. 이건 김건희의 입김이 있었다고 객관적인 징표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김건희는 분명히 처음 이제 저걸 변경을 할 때 야, 거기다가 왜 JC를 설치해? IC를 설치해야지. 이렇게 아마 경로를 했을 거야. 네, 이 워딩에 따르면 그런 거고.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7월에 이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그때 뉴스가 됐으니까 둘이서 통화를 하면서 야, 그때 김건희가 이거 갖고 화를 엄청 냈어. IC를 안 내주고 왜 그 JC로 하냐고. 이걸 농담을 어떻게 하면 농담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걸 갖다가? 뭐 그거 거짓말을 그렇게 신경 써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요. 뻔할 뻔째 어차피 너무 거짓말인데. 뻔한 거지. 아니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양평고속도로에 지금 한 해 뚫고 나갈 수 있는 분기점을 지금 마련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쟤네들은 이걸 농담이었다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걸 농담으로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뭐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농담으로 했거나 말았거나 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 실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얼마나 부단하게 여기저기 얘기를 했겠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엄청나게 썼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숨겨지거나 그러지는 못할 걸로 제가 보이고 이게 이제 그 양평 공무원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게 조금 주춤거리게 되고 예.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중간에 이제 이거를 더 못 올라가게 사건을 이제 막고 예. 더 진행을 못 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특검에서는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종합특검 이제 하게 되고 또 국수본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금방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문제는 그 공무원들이 자성을 해야죠. 사실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국토부. 네, 국토교통부에 이 관계자들이 사실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네. 그리고 진짜로 이거 나중에 알리게 되면 우리 다 감옥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감옥 간단 말을 누가 농담을 해 공무원들이 그걸 특히 어떻게 말이 안 돼. 아무리 홍사원이라도 그런 농담을 안 할 거거든. 나는 농담 잘 못합니다. 그렇지. 농담도 못할 뿐더러 분위기 파악도 못하니까 이거는 둘 다 못하시는 둘 다 못하니까 난 이 그건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야. 진정성을 믿지 내가 못하는 그래서. 것도 그거 탁월한 재능이야 그거.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야 그거. 어쨌든 근데 이 공무원들이 특히 이 건과 관련된 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뻔히 다 알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이걸 농담을 했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거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특검은 끝났으니까 2차 특검 가기 전에 경찰 국수본으로 일단 국수본에서.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첩했죠. 나는 국수본 좀 기대되는데. 국수본이 힘을 내야 되죠. 본인의 네. 수사력에 대해서는 계속 뭐 이제 물음표를 많은 분들이 이제 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 수사 잘해. 우리도 이런 수사 관련해 가지고 비리에 대해서 그 거학에 대해서도 성과 낼 수 있어. 예. 이렇게 빨리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사안이죠. 이미 그렇죠. 저는 원희룡 전 장관 턱밑까지 찼다고 생각해요. 이 예. 수사의 칼날이 본인은 이 수사가 이제 특검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원희룡은 없었다라고 기세등등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거는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인수위 공무원이 단독으로 이 파견 나간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국책 사업이고 이 영향 평가까지 다 통과를 했던 사안인데 예.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이게 혈세가 투입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점검을 했는데 그냥 다 틀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지 이상한데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네. 근데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워딩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걸리면 대통령 지시니까 너만 알고 있어? 라는 그거를 농담으로 치부할 수조차 없는 거고요. 이거는 더 윗선으로 그때 주무부처 장관 누굽니까? 원희룡. 네.
이거는 수사해야죠.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저는 수사가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 예, 우선 첫 번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네. 공무원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주면 아. 그들에게 면책을 조금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예. 봐요. 진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자들이 자기가 면책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 당시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고 예. 보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국수본에 지금 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특검으로 갈 것 같은데 국수본이 뭐 하려고 열심히 하겠어. 괜히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국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열심히 잘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 특검이 만들어졌을 때 그 국수본에서 이걸 다루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특별수사관들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끔 하면 돼요. 예. 그러면 국수본의 수사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까지 가가지고 자기 업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그들의 수사 능력을 우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네. 당신들이 여기서 일을 잘하게 되면 특진의 기회도 있고 얼마든지 너네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특히 지금 경찰은 자기네들의 수사 능력이 되게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내년 9월까지가 이제 자기네가 이제 수사권을 다 뺏기기 이제 바로 좀 남아 있는 건데 예. 내년 9월 전에 분명히 경찰에서 빵꾸 난다. 우리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때는 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국수본이든 경찰은 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야.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동안 니네가 지휘하는 거 따르느라고 우리가 안 보였을 뿐이야. 요걸 이제 우리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특검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특검에 가서 이들이 이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체제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만 하면 수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이게 특검이 2차 특검이 지금 출범하려면 그래도 기간이 좀 있잖아요. 네. 제가 만약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라면은 그치. 굉장히 서두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차 김건희 특검이 특히 김건희 특검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런 평가가 있죠. 니들 뭐 했느냐 이런 부분도 일각에서는 없잖아. 오히려 못한 많지, 부분은 더 많지. 많다고 좀 우리는 판단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찰 국수본이 정말 더 이렇게 그 역량을 발휘하면은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생각 안 하고 있겠어? 다시 볼 수 그럼요. 아니 게다가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은 사실 김건희 특검이 전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수사해 놨어요. 근데 사람도 있고. 그거를 바깥으로 지금 표현을 못 하고 그거를 딱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에게 밥상을 안 차려줬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건에 지금 이첩을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막판에 저 녹취를 확보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래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래요. 일찌감치야? 네, 아니, 그럼 그러니까 원희룡을 왜 조사도 안 했어? 그게 윗선으로 올라가는 걸 좀 막았대요. 누가? 특검에서? 내부와에서. 그래서 윗선으로 못 올라가. 밑에 그 인수위 파견 같은 거 국토부 과장은 구속 기소까지 하면서 근데 중간에 이제 양평에 그 공무원이 이제 사망하면서 예. 약간 이제 스톱이 돼버렸고 책임 소재 좀 다루더라고 좀 그랬고 중간에 이제 검찰들이 조금 또 저항하고 사보타지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중간에 흐지부지 됐는데 김동연 지사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 양평고속도로 이 사건은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막았다 누가 이제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았다는 게 특검 내부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왜 말이 안 되지. 돼요? 특검은 이 김건희 특검은 네. 옛날에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 투자 내용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 건도 원래 처음부터 다 알고 있다가 그 세미텍, 네오세미테크. 네, 그 민중기 특검하고 그때 한창 이제 배척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자기네들 그 40명 연판장 돌리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수세에 몰리니까 그때 가서 민중기 특검에 아킬레스건을 탁 터뜨려가지고 특검이 힘도 못 쓰게 하고 욕을 얻어먹게 만들었다는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노 변호사 그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특검의 행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2차 종합특검에서 그 누가 막았는지 그 부분도 정말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돼야 됩니다. 아마 공무원분이 좀 돌아가시면서 예. 이 특검을 좀 탓하는 이런 문서 같은 걸 남겼기 때문에 예. 수사에 대해서는 좀 이게 말씀드린 게 윗선이라는 게 어떤 정말 뭐 악이 이렇다기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더 가야 되겠냐. 왜냐하면 정말 이게 사실 국민의힘 그 김성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는데도 예. 대단히 이제 좀 한 축이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좀 힘이 나중에 빠졌던 것 같고 이게 큰 틀에서는 뭐
정무적이든 뭐든 이게 큰 고려 사항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내부 판단이 있을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니까 드네요. 조사는 해야죠. 속도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아. 이걸 그야말로 밑에 과장급에서 그야말로 이 조 단위의 사업을 갖다가 변경을 그건 하는데 사실 과장 선에서 이걸 갖다 할 수는 없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장관의 돼요. 결정도 없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결기까지는 특검이 못 보여줬던 것만. 근데 어쨌든 원희룡 자기 주장은 그거죠. 나는 사실 늦게 됐고 장관도 네. 처음부터 이게 내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내가 육바지를 사실 조금 들어갔을 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걸 백지화 선언하면서 내가 막았다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거든요. 물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희룡 바로 밑에 있는 선까지 실무진들이 사실 여기서 조금 몸을 사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수를 지내던 김 의원이 김건희 씨 일가 특혜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런 진술 2017년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 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을 지난 9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성교 의원이 2017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의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개발 부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는 김 의원과 친분이 있는 지역 언론기자 출신 관계자 B씨에게도 접근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B씨에게 양평군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며 2억 원 넘는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실제 B씨는 김건희 씨 일가 업체의 개발 부담금 감면 요청 사항 등을 군청에 전달하고 몇몇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교 의원은 개발 부담금은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민원 처리 관련 특정인을 언급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